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ETF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일이지만 다소 생소한 채권형 ETF를 비교해가면서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내 상장한 미국 30년 국채 관련 ETF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ETF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한국판 TLT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TLT와 듀레이션이 유사한 수준의 ETF 3개, 그리고 이 그룹보다는 듀레이션이 더 긴 3배 레버리지가 허용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TMF를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30년 국채 ETF 중에서 TLT와 직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ETF는 앞에 보고 계시는 3개입니다. 각 ETF의 특성을 고려하면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 그리고 코덱스 울트라 미국채 30년 선물 ETF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과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묶어서 각각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과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은요, 둘 다 선물 ETF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기초지수 이름에 둘 다 이 퓨처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얘는 선물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요, 미 국채 선물의 종류인데요. 이 맨 밑에 2개가 미국 3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입니다. 차이가 뭐냐? US 트레저리 본드 퓨처스 같은 경우는 잔존만기가 15에서 25년인 반면에 울트라 US 트레저리 본드 퓨처스 같은 경우는 잔존만기가 25년 이상입니다. 동일한 국채 30년이라고 해도요, 당연히 잔존만기가 긴 채권이 듀레이션이 더 깁니다.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은 여기에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듀레이션은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 더 깁니다. 201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의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의 기초지수와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의 기초지수의 누적성과 추이,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금리 차트를 같이 그려본 건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이 지수는 상승을 하고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 지수는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듀레이션은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의 기초지수가 더 길기 때문에, 즉 파란색 선이 이 노란색 선보다 훨씬 더 위아래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가요, 향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더 높은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보다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기초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울트라 T 본드에 최근 얼마를 투자한다라는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잔존만기는 25에서 30년이라고도 부연 설명이 쓰여 있네요. 선물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선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ETF 모두 TLT를 일부 편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ETF에 미국 상장 ETF가 편입되어 있는 것을 다소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운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용의 편의성이나 비용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자산을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선물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ETF 중에 하나를 매수하신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계좌나 아니면 일반 주식계좌, 중개형 IS 계좌 포함해서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선물 ETF이기 때문에 분배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은요, 상대적으로 이 두 ETF에 비해서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한국판 TLT를 찾는다면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과 에이스 미국채 30년 액티브 ETF를 비교하는 게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ETF의 듀레이션은요, 17.5년 내외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는 바로 선물과 그리고 현물에 투자한다라는 점입니다.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 선물에 투자하는 ETF라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의 기초지수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기초지수는 여기 써있는 이것인데요. TLT의 기초지수와는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초지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지수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ETF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ETF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현물 그리고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퇴직연금 계좌 투자 가능 여부입니다. 선물 ETF에 비해서 현물 ETF가 가진 상대적인 장점이 바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은 레버리지 ETF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 30년 국채 ETF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분배금 지급 여부입니다. 선물은 자산의 특성상 당연히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 역시 분배금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분배금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현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편입하고 있는 채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이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TLT와 동일하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금 상장 이후에 딱 2번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시가 배분율을 보시면은 5월이 0.37 그리고 6월이 0.22%가 각각 나왔어요. 이 4월 분배율이 조금 높았던 것 같고 TLT 분배율이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편입하고 있는 자산들을 고려를 해보면 연평균으로 봤을 때 월 분배율은 5월의 분배율 정도 아니면 이것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TLT처럼 분배금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당연히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보다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차이는요, 바로 롤오버 비용입니다. 선물에 투자하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물에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원유산물 같은 경우가 그렇죠. 롤오버 비용이 정말 크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선물 ETF는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와 비교하면 사실 선물의 롤오버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선물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정말 단연간, 수년간 투자하실 거 아니면 롤오버 비용 때문에 선물 ETF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ETF의 거래량이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두 ETF 모두 TLT와 듀레이션은 유사하지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요, 현물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TLT와 더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은 상장한 지 오래된 만큼 상대적으로 AUM이 더 큽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2023년 3월 14일,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ETF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TLT 수요를 겨냥하되 기존 국내 상장 미국 30년 국채 ETF들에서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을 충족을 시켜보겠다라는 의지를 상품 구조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TLT로 만족할 수가 없다, TMF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3개 ETF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은 제도적으로 세배 레버리지가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판 TMF는 없습니다. 이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레버리지 투자자분들 성향을 고려하면 사실은 그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이 2개 ETF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레버리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국채와 기초지수가 동일해요. 근데 이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TLT 3배 레버리지가 TMF이죠.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에 2배 레버리지가 바로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저축은 물론이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듀레이션은 약 3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레버리지보다는 듀레이션이 짧아요.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장기채 ETF를 비교를 하면서 또 한번 느끼는 거지만 ETF 시장이 성장하고 또 운용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역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은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기채 ETF가 상장해 있는 만큼 투자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